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 남성 요실금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남성 요실금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술인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고광진입니다. 자,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성공률도 높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치료법이긴 하지만 몸속에 장치를 삽입해서 소변을 볼 때마다 장치를 조작해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뭔지 좀 알려주실까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이제 펌프, 스위치라고 하는 부위를 이렇게 보시면 끝부분은 말랑말랑하고요. 그 윗부분은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 이제 말랑한 부분만 눌러서 작동을 시키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위쪽 부분에 이제 딱딱한 부분에 조그만한 또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의사들의 어떤 조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실수라도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실수로 누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부분을 누르게 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뭐 작동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다시 이제 장치를 리셋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여러분들 꼭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주의사항도 좀 궁금한데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야 하는지, 또 뭐 MRI 촬영 이런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명암 크기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식별 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모두 내가 그 인공요도 괄약근을 삽입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갖고 계실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요로 결석이나 방광암 검사와 같은 내시경적인 치료나 시술이 필요한 병원의 진료, 또 응급실의 방문, 요도를 통한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될 때는 의료진에게 반드시 이제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걸 꼭 알려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치의 부품 중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소변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조여주고 있는 것이 커프라는 것이 네. 있는데요. 진료를 볼 때는 의료진이 그걸 열려 있는 상태로 작동 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시경적인 조작이나 시술을 해야지 임의로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제 요도 내에 어떤 시술을 하게 되면 커프가 망가지고 손상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RI 촬영도 가능한 건가요? 예, 이 부품은 특별히 MRI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최대 한 3.0 테슬라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은 정신이 없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에 제약이나 그런 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일반적인 일상생활 또는 가볍게 운동하시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자전거처럼 회음부가 압박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회음부가 이렇게 눌리는 그런 자세인 경우에는 요도 괄약근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손상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회음부가 눌려서 소변이 샌다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손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또 너무 딱딱한 부위에 이제 앉아서 그 부분이 눌리게 되면 부득이 이제 소변이 다시 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뭐 큰 제약은 없지만 뭐 장치 보호를 위해서 회음부가 압박되는 자세나 운동은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으로 좀 내심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대변을 볼 때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우리가 대변을 볼 때 자연스레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생리 작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동 버튼을 눌러서 소변도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네, 작동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군요. 네. 보통 이제 1분 30초 내지 2분 사이에 이제 커프가 자동적으로 닫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용변을 오래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네.
그리고 이제 용변을 보는 중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든다면 1, 2분마다 다시 작동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소변은 물론이고 대변을 볼 때도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수술 후에 병원에 가야 하는 부작용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제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혈뇨가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회음부나 음낭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서 붓거나 이제 빨개지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인공요도 관략근 자체의 작동이 잘 안 돼서 요실금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네. 자, 어떤 염증이나 감염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으로 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남성 요실금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 자, 보험 적용은 그럼 가능한 건지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비용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실금 치료 재료인 이제 인공요도 관략근은 말씀드릴 4가지 적응증에 해당하면 평생 인정 개수와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 20%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포함하여 이제 전립선 적출술, 즉 이제 전립선 암 수술과 같은 수술 후에 발생한 요실금, 드물지만 척추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인성 방광으로 발생한 요실금 환자, 방광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방광을 적출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요실금, 그다음에 이제 슬링 삽입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요도 관략근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여성 요실금 환자도 대상이 됩니다. 이 4가지 적응증을 초과하여서 사용한 치료 재료의 비용은 본인이 한 80% 부담을 하시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립선암 환자가 전립선암과 관련되어 인공요도 관략근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 특례 기간 동안 환자 부담률 5%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광진 교수님과 함께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 또 남성 요실금과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인공요도 괄약근에 대해서 2편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 생긴 이 하부요로 증상으로 33%의 환자가 패드나 기저귀를 사용하고 많게는 8.4%의 환자가 온종일 소변이 새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를 새삼 알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전립선암 수술 후에 생긴 요실금 증상으로 고민 중이셨다거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오늘 알려드린 이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병원에서 또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